주세혁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거 부담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 계기로 인해서 네. 한국 탁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 하향세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거 발전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중국 귀화 선수 문제 이야기, 중국 코치 영입 문제 얘기했거든요. 주세혁 선수는 개인적으로 한국 탁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현재는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발전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사견으로 안 네. 보여요. 왜냐면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정책이 네. 생체 위주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 국가 정책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됐는데 선수들이 훈련을 못해요 지금. 선수 학생들, 훈련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특히 10일 맞아요. 시합을 맞아요. 네, 네. 국제대회를 못 나가요 지금. 국내 대회도 세 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뺄 수 있는 게 1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 그 내에서 시합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주말 리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합 자체를 못 나가는 네. 거죠. 또 주말 리그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지도자들, 이거는 예전 얘기예요. 지금 또 많이 보완됐어요. 네. 중고등학교 지도자들이 주 5일째에 걸려요. 아. 58, 40, 80, 네. 52시간. 52시간. 네, 그게 걸려요. 그 주말에 훈련을 주중에 시키면 주말에 또 못 나와요. 그랬었어요. 불과 2, 3년 전에. 근데 지금 또 이걸 또 이렇게 좀 바꿨어요. 방안을 뭐 쉬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할 수 있다고 해서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스포츠가 탁구뿐만이 아니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어려워진 거네요. 네. 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정부의 생각은 엘리트 자체를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조금 나쁜 거다. 엘리트 시스템 자체가. 네. 선수들을 나중에, 어릴 때부터 네. 너무 억압하고 또 폭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스포츠계에 폭력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국민 전반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네. 좀 약간 그게 물론 잘못됐죠. 네. 그러면 그 당사자를만 처벌하고 그리고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그 사건보다 그럼 솔직히 제가 이런 말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게 사건 사고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계, 연예계만 봐도 그러면은 거기를 다 똑같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도를. 지금 정치계, 그럼 세월호 사건 터지면은 그걸 안 보내요, 배를? 그 당사자하고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탁구도 똑같이 그 최숙현 사건하고 심석희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끔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도를 전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다른 분야 다 바꿔야죠. 지금 학교에는 제가 여태까지 가본 곳 중에 네. 더 심한데 훨씬 많아요. 정치계, 학회 사건 사고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입시 부정도 그렇고. 그럼 그거 매체는 입시 없애야 돼요. 부정. 거기 없애야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저도 이거에서 글을 많이 썼지만은 유럽식, 그러니까는 뭐 유럽식 클럽제를 도입한다, 네. 이런 것이 지금 그 스포츠 정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근데 실제로 유럽을 가보면 유럽도 따로 엘리트 시스템이 엘리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유럽도 있고 일본이 생체 네. 시스템을 하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이제 올림픽 때문에 성적이 좋았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가본 일본은, 느껴본 일본은 어떤 면에서 선수들의 실력이 실력이요. 애들이 다 싫어요. 탁구를 치기 싫어해요? 아니, 운동을 지금 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버티니까 하는데 네. 애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힘들어요. 엘리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네. 탁구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니 환구가 아니라 운동하기 힘들다고,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실업팀 가면 끝나고, 그 대신 일본도 공부 수업 일수를 빼고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택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까지 좀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온라인 하는 그런 게 시합을 나갈 수 있더라고요. 있도록. 애들 보면 선수들이 시합 나가도 걔네들 지금 학생 애들이 1년에 열 몇 차례 오픈대회를 나가요. 일본 선수들이요? 네. 그럼 거기도 엘리트를 유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생체하고 엘리트 그 병행을 같이. 하는데, 네. 그거를 뭐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지금 한국은 너무 현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려워요. 갈 곳이 없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잘못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환경 계속 지금 체육회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 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네, 조치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변학 때도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탁구가 발전하려면 지금 저변학 때가 예전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예. 더 위에 더 밑에 때까지만 해도 약간 차가 맨날 그 탁구 코치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맨날 혼자 욕먹는데 예.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네, 성공을 네. 하려면 예. 뭐 미국 메이저리그라든지 네. 축구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연예계라도 치면 0.01%가 돼야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고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탁구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저변학 때는 안 돼 있고 진로는 너무 많아요. 아. 반대로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 몇 네. 명이 졸업하는데 예. 진로 갈 때가 20곳이 넘는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실업등 같지만 어려운 데는 아니겠지만 네. 어딘지 갈 수 있다. 그건 제 사견이에요.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또 그 당사자하고 뭐 부모님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종목도 뭐 팀은 많은데 선수는 적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그 뭐 프로 종목 말고는 인기 종목 말고는 많이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못 가가지고 이제 뭐 그 막 형들이 막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물론 지금 인구 감소화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하여튼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냉정한 얘기지만 예, 제가 그 들으면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글에도 한번 썼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독일을 자주 가니까 독일 같은 예. 경우는 어릴 때부터 같이 해서 이 선수 생활을 한단 말이죠. 네. 하다가 중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잘라요. 예, 이렇게 한 절반은 선수가 안 못 돼. 그러면 얘네들은 나눠지는 거예요. 탁구 수업을 못 들어요. 아, 그러니까 스포츠 학교를 지나가서 거의 수업처럼 탁구를 듣는데 잘라가지고 얘네들은 못하는 거야 탁구를.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거 떨어지면은 막 탈락하면은 그러고 또 그 애들이 또 올라가면 또 잘라. 그러니까는 선수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절하고 연습을 네, 열심히 할 수밖에 네, 없는데 한국은 초등학교 때 일부 탈락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만 가면은 대학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이든 실업팀이든. 네, 쭉 가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로가 네. 좋죠. 안전하죠. 안전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게 첫 번째 저변학 때 시키는 게 탁구협회 숙제고요. 체육회도 숙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체 이쪽하고 이제 초등은 아예 통합을 시키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생체하고. 네. 통합을 시켜서 그냥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는 그 등록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올 때는 이제 엘리트로 갈 선수들은 엘리트 등록을 하는 거고 이제 생체 쪽으로 빠질 선수들은 없는 거죠. 왜냐면 엘리트로 가면 생체에 나올 때 피해를 보잖아요. 핸디가 있어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등록법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래요. 근데 막 예를 들면 통합을 해놨는데 애매하게 네. 해놨어요 지금 다. 중학교 때까지 선수 한 경우는 핸디를 아마추어대 뭔가, 나갈 때 예, 선수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고. 네, 괜찮고. 그래서 저희도 최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오픈을 다 시켜서 해서 그런 거를 지금 방안 중이고요. 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이것도 제 그냥 사견인데. 사견 추상 막 이런 네. 막 그런 건데요. 네. 전국체전 돈을 갖다가 소년체전에다 쓰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전체전이 크고 소년체전 예. 작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진로를 줄이는 거니까. 예. 근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국체전 감독님들한테 연봉을 예를 들어 1억을 주고 소년체전 감독님들 초등학교에다가 연봉을 5천, 아까 말한 3천을 줬잖아요. 이것만 바꿔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스포츠에 유능한 사람이 거기부터 차지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들한테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연봉을 쭉 주고 예. 실업팀 선생님들한테 연봉을 예를 들어 3천을 준다고 치면 실업팀 감독님들은 지금 싫어하는데 그 싫어할 게 아니고 지금 실업팀에 있는 계신 분들이 아마 초등학교를 먼저 차지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유능한 분들이 우리나라 전 종목의 유능한 분들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길러진다. 이거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 분야가 연구하는데 돈을 다 써요. 반도체, 뭐 핸드폰, 자동차, 식품, 뭐 생명과학 이런 거 다 연구 쪽에 개발 많이
예. 공을 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체육도 보면은 예. 유소년이 연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씨앗인데 전부 여기 끝날 때에다가 돈을 들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얘기한 적인데 이것도 단점도 있긴 있어요. 메달 종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균형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저는 한 요 중등에서 중간 정도는 요거는 맞춰서 소년체전을 키워야 되지 않나. 지금 소년체전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체육회 저는 이제 제 생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 탁구계에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초등학교 네.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다음 실업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실업팀이 많은 돈을 쓴다. 네. 그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탁구협회 그게 네. 아니고 지금 체육회에 지금 C군청 팀들이 창단을 다 해놨어요. 아, 전 종목, 레슬링, 유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반만이라도 요 밑에다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인 선수들이 더 많은 네. 예산을 쓰고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가니까 예. 선수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물론 얘기죠. 안 좋은 얘기죠. 선수들 저 위에가 예.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예. 제 얘기는 선수도 규모는 그렇게 놔두더라 쳐도 이제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예산 일정 부분을 반대로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선체전 쪽에다 내려 보내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지도자를 쓸 거를 6천만 원 지도자 쓰면은 실업팀에 있는 사람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더 그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변 확대가 안 되더라도 퀄리티 높잖아요. 이게 탁구뿐만 아니고 전 종목이 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어느 정도 살 수도 있다. 뭐 양궁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 전 종목이 시구청 감독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을 7, 8천, 1억, 뭐 6천을 예를 들어서 받으면 6천 정도 받으면 거기다가 그걸 주면 그분들이 거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판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쪽에다 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고 조금 이제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려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이 많이 커야 되는데 예, 연구 쪽에다 커야 예, 되는데 예, 스포츠만 유독 반대로 근데 돼 있다. 그 스타 또는 뭐 성인이 된 선수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초등학교들은 많이 안 간다는 것이 네, 현실 네. 문제라고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또 오히려 또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네. 일정 부분 저는 지도자만 놓고 봤을 때도 그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유럽을 예를 들면은 유럽은 돈이 안 돼도 난 탁구를 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예. 선수를 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내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 거예요. 반대. 예, 그것이 이제 처음에 아까 시작할 말한 때였죠.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네. 일자로 되어 있는 그 애초에 구조. 결정을 해버리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뭐 초등학교 때만 한번 자기 선수 생활을 할지 알지 그래서 결정하고 타 종목이 예. 저도 조사를 그때만 해봤는데 예, 그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 예, 제가 2019년에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등록 없이 참가 신청서 내면은 초등학생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 다 해놨더라고요. 오픈 아. 산학연맹에서. 아, 그래서 저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해야 된다. 탁구협회. 그 클라이밍 제가 기사도 그렇게 기사로 그래요? 봤죠.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웬만한 어른들한테 다 보여드렸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펜싱하고 다른 종목도 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초등은 그러시고. 등록 없이 아무나 나오는 거냐. 참가 신청서만 내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체에 탁구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 고학년 가면 실력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학년은 실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 중에 흥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많대요. 지금 그 클럽 그냥 아빠 따라서 탁구장 예, 가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클럽으로 탁구 치는 애들도 많대요. 지방. 그럼 그런 애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시합을 출전시키면 그 중에 단 10%만 엘리트로 빠져줘도 저변 확대가 된다 이거죠. 그 중에 뭐 솔직히 공부하기 싫은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운동에 재능 있는 애들이 있고 진입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이해가 예산도 있습니다. 소년체전 이쪽에다 해야 되고 근데 네. 그건 체육회 사업이니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올림픽 네.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구의 발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탁구계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물론 많으면 좋죠. 진짜 네. 많으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 저변 확대가 안 되는 이상은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사실 좀 그 의견보다는 네. 탁구계는 돈이 없어 탁구가 안 되는 게 네,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때문에. 지금 주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몇 분 막 얘기하라는데 예. 지금 할 데가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다. 돈을 왜냐면 받아도 지금 초등학교 때 어렵거나 네, 좀 네. 잘한 물론 또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네, 있지만 네. 후원 많이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후원 뭐 유소년 이렇게 단체 만들어서 네. 후원도 해주고 개인적으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용품 회사에서도 많이 후원해 예전처럼 막 어렵고 나만 못 쓰고 이게 아니잖아요. 많이 후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병학대가 많이 된 상황에서 뭐 애들이 뭐 취업 자금이 없다든지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해외 뭐 투어비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렇죠. 후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솔직히 없는 거 딱히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네, 문제가 먼저 있는 저병학대가 먼저 저변학교를-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수, 초등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도 네. 다 시합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그런 자원이 점점 엘리트로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제 바람이에요. 제가 네. 하고 싶은 건데 네.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아원 팀을 창단시키고 싶어요. 고아원 팀을. 네. 이 새로운 의견인데요. 저는 고아원 팀 한두 팀만 생기면 한국 탁구 산다라는 거에 걸어요 한 표. 왜냐면 저 유승매장 상은 형 초등학교 때 배운 그대로 네. 걔네들 1학년 때 아니면 고아원이니까 뭐 7살이 될 수도 있고 를 그대로 시키면 예. 6학년 때 6년을 하잖아요. 6년을. 그러면은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진짜 진짜 가능성 있다고 봐요. 운동에 더 흥미를 갖게 하면서 그리고 간절하니까. 소일거리가 되니까. 특히 간절하니까 애들이 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예. 열어주는 거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이 고아원 그것도 좀 물어보니까 예. 19세 정도 되면은 다 맞아요.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일정 부분 지원받고 자립을 해야 된대요. 돈 얼마 안 주고 그냥 500만 내쫓아요. 원인가, 예. 내쫓아요 그냥. 그래서 얘네는 예. 제가 분명히 하는데 예. 고3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코치 자리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탁구만 침에 좋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이 바로 성인으로 가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고아원에 스포츠 축구랑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런 또 지원도 많대요. 그 제가 들으면 생각나는데 제 아내가 그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에 정말 얼마 안 가지고 내쫓기니까 예.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에 자꾸 연루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예. 계속 그냥 그들한테 탁구를 잘 가르쳐 놓으면은 평생 살 수 있는 자기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탁구만 침 좋은 게 없어요. 탁구하고 제가 볼 때 배드민턴 정도, 테니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탁구만 침 적합한 남녀가 하고 그리고 분명히 개 중에 운동신경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학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신경이나 뭐 달리기 잘하는 애들 좀 보내달라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후원도 사장님이 뭐 용품 후원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저기 탁구협회에서 일정 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어요. 탁구협회도 할 수 있고요. 또 탁구 고아원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뭐 그런 것을 아니 그 어떤 방향이든 하면 제 주변에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제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는 근데 저 어렸을 때 했던 비슷한 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연봉을 맞춰줘야 돼요. 선생님들 생각했기 때문에 맞춰주면 아마 기존 학교 선수들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왜냐면 수업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이. 그래서 학교가 아니고 가능성이 고아원이니까.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중에 꼭 도입됐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금전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걸 차리면 금전적으로 맞춰주겠다라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래요. 그게 또 제가 또 그게 또 고아원 봉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제가 이런 고액을 받으면서 해도 되나 제 스스로 막 의문도 막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충분한 예산이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어려우니까. 예산은 제가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들 그러니까 사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후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용돈도 주고 막 할 정도로. 근데 그거 탁구만 치면 딱 보니까 좋은 것도 없고 이해가 되네요. 6학년 7살을
갔다가 저가 탁구 3학년 때 시작했고 유승배장 뭐 1, 2학년, 상은형 3, 4학년 다 그때 시작했는데 됐거든요. 네, 네. 세계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도 많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것처럼 시간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완전 개인처럼 해도 되는 거죠. 누구 눈치 안 그렇죠. 보고요.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만 해주면 네네. 문제는 아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탁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탁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와서 하면 되는 엄청 거니까. 간절해서 저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국 탁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거 딱 두 가지. 예, 두 가지.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저변 확대, 여변학대 예, 피라미드. 그리고 예산이 더 그 초등학교 쪽으로 좀 많이 밑으로 갔으면 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저는 항상. 그리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싶다. 네. 뭐 해보고 싶습니다. 꼭 꿈을 이루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진짜. 예. 이제 근황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네.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